네, 힘들어도 한숨 나와도 이겨내 봐야겠죠. 큰 그림 그려보시죠. 목요일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 증시 흐름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제가 오프닝 때 매일 시황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올랐고 이래서 빠졌다 설명을 드리는데 어느 순간은 딱히 좀 논리가 없나? 좀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논리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추세적 상승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나 싶었는데 간밤에는 또 한 번 지수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떻게 좀 해석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요. 지금 혜수 앵커님 말씀하신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시장에 너무 쉬운 그 어떤 컨센서스가 마련돼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동참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30% 빠졌다. 세상 망했니? 이 정도면은 반등 나오는 게 맞지 않아? 아무리 인플레가 그렇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연준이 돈줄을 쪼은다 그러고 뭐 이제 6월부터는 양적 긴축도 나선다고 하지만 어디 그렇게 뭐든지 일방향이 있느냐. 그 정도 왔으면 이제 올라가야지 하는 거.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시장은 너무 빤한 답이 나와 있을 때 그쪽으로 안 가더라고요. 그쪽은 저도 이렇게 그쪽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쪽으로 붙으면서도 너도 나도 다 이러면 이게 이렇게 가겠나 싶었습니다. 그저께 제가 나의 투자 남인호 소장님과 뭐 한 3, 4분 짧게 하는 그 전략 시간에 너무 급해서 뭐 이렇게 헐빛 지나갔던 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월가에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뭐 리포트를 제공하는 그런 데서나 아니면은 파동을 보는 사람, 차트 보는 사람 대충 시각이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여기 2020년 3월부터 여기 올라왔던 이 부분 이제는 뭐 코로나 랠리라기보다는 제가 얼마 전부터 썼던 코로나 버블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과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최근까지 이렇게 와서 지난주에 아래 꼬리가 달리는 이 주봉, 주간 차트에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코로나 국면에서의 상승폭의 절반을 갖다가 찍고 돌아설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장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가설은 나중에 가서야 확인되겠지만 대충 여기가 A파, B파, C파 이 국면에서 어떻게 5개의 파동이 나왔는지를 구별하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부터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 B, C 조정이 끝났다고 한다면은 이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전고점을 여는 식으로 그러한 장세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나스닥 주간 차트인데 언제부터의 주간 차트죠? 이게 지금 제일 왼쪽이 2019년 5월이고 이때가 2020년 코로나 때 우리가 급락했던 2020년 3월 저점 찍고 올라왔던 이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본다면은 이것이 혹시 A파였다면 지금 나오는 반등은 기술적 반등, 베어마켓 랠리, 데드캣 바운스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은 또 한 번 더 빠지는 C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은 이제 굉장히 베어리시한 비유죠. 방금 말씀드렸던 혹시 A, B, C가 마무리된 거 아닐까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제 오히려 조정은 있더라도 계속해서 위를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핏 꺼놓는 제 C파가 10,000포인트도 내려가는 이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꺼놓는데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 차트 한번 보시죠. 월간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이번에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을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의 저점에서부터 이번 코로나 랠리 정점까지를 찍었습니다. 이 상승 국면에 대한 조정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이 국면은 저는 한마디로 금융위기가 되었건 코로나가 되었건 이 국면은 결국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하는 QE1, QE2, QE3 이제 그 넘버링을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이때부터는 QE, 제로금리 다시 갔다가 QE에다가 재정
완화,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 때나 바이든 행정부 때나 가릴 것 없이 그냥 막 각 가정으로 수표를 꽂아주면서까지 했던 그 돈으로 왔던 국면입니다. 이제는 40년 만에 돌려 세우겠다는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금리가 올라갈 것이 시작할 것이고 그 프로젝트했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해보니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짚어지는 레벨은 1400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00이고 혹시 이걸 절반까지도 돌려 세운다면 8700이라는 그런 레벨까지도 짚어지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월간 차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에서나 MACD나 RSI에서나 차트 좀 보셨다 하는 분들은 조금 섬찟한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상황 하에서 어제 밤사이 말고 하루 전에는 이따도 살펴보시겠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행사에서 인플레이션 잡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올랐다라고 사후적으로 시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후적인 시황이. 네. 그러면 오늘은 영국도 9%나 인플레가 나오고 캐나다가 뭐 6.8%가 나오고 무슨 뭐 타겟 우리가 가끔씩 미국 여행 가시다 보면 어지간한 도시에 볼 수 있는 그 의류 소매업체죠. 네. 여기가 25%나 빠지고 뭐 이런 장에서 11개 뉴욕 증시 11개 업종에서 11개 업종 죄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업종 한두 개 정도는 오를 만도 한데 이 얘기는 지금은 뭐 이렇게 따지기 이전에 그냥 마켓 리스크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물가 안정에 일단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책 방향 변경 시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버냉키 전 의장의 비판 이후 더 금리를 일찍 인상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었는데 네.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소장님 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이 진짜 전략이 제 마지막 순서 같은데요. 네, 네. 뭐 시원섭섭합니다. 이 목요일 새벽에 이 방송이 참 부담스러웠는데요. 얼마나 하셨어요? 꽤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네. 꽤 오래 한 것 같고 저도 저지만 이 강영인 부장의 그 비유를 어디서 듣죠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 종목 갈 겁니다. 저 종목 갈 겁니다. 이거보다는 지금은 그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고르기보다는 지금 숲을 봐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코너가 좀 없어지는 건 좀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경제TV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종목 분석, 업종 분석 다 좋은데요. 그러나 오늘 드리는 거 보시면은 정말 시장의 결정적인 변곡점은 항상 연준이 만들었습니다. 그 연준이 똑똑해서 전지전능해서 내지는 연준의 말하는 바가 늘 옳기 때문이 아니라 연준의 말하는 내용과 연준의 정책이 변할 때마다 시장은 크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간략하게 보시죠. 자, 2018년 10월 3일 기억나십니까? 한참 금리 올릴 때였는데 중립금리까지 한참 멀었다는 제롬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앞으로도 한참 더 올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그 다음 보시죠. 2018년 10월 3일인데 2019년 1월 4일 채 몇 개월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will be patient가 나옵니다. 우리 인내하겠다. 금리 인상 좀 인내하겠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장이 하도 빠지니까요.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즉 금리 인상 중단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밑에 이런 내용들 나오죠. 월가 그때 여러 가지 뉴스 제목의 헤드라인들입니다. 파월 시장이 원하는 메시지를 줬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얼마나 그거 하게 하는가 하면은 그때 2018년 12월에는 양적 긴축, 뭐 테이퍼링 이것도 오토파일럿이라고 자동 항법 장치처럼 우리한테 묻지 마라. 따박따박 줄여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이 그 다음에 그 이듬해 2019년 5월에는 금리를 갖다가 인하하라고 시장에서 엄청난 압박이 있었을 때 그 당시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이 저물가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물가 낮다고 금리 못 낮추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9년 7월 아까 1월 달에 페이션트 나왔죠?
2019년 7월에 그 유명한 또 인슈런스 컷이 나옵니다. 안 할 것 같던 금리 인하를 하면서 뭐 지금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나빠질 수도 있어서 우리 보험 들듯이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우리 앞으로 계속 금리 내리겠다는 의미 아니야 이 얘기였습니다. 지금 연준의 횡설수설을 갖다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연준의 횡설수설에도 시장은 반응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 아니네. 우리 작년부터 엄청나게 들었던 얘기였죠. 그러다가 결국 11월 30일 날 가서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란 단어는 용어는 이제 은퇴시켜야겠다. 철회합니다. 이틀 후에는 제니디 옐런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자, 길게 왔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연방기금금리 추이 보세요. 이렇게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올리고 이때쯤은 오토파일럿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금리 꽤나 한참 올릴 걸 걷다가 딱 한 달 만에 인내심 얘기를 하고요. 금리 내려 했더니만 뭐 저물가는 일시적이라서 안 내릴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7월 달에 가서 두 번 있다가 회의 때 인슈런스 컷이라고 해놓고 마치 한 번 내리고 말 것 같이 해놓고는 계속 금리 내립니다. 계속 금리 내리고 코로나 터지니까 2020년 3월에는 일정에도 없던 FMC를 두 번씩이나 열어서 50bp, 100bp 내려서 다시 제로금리 갑니다. 내내 일시적 하다가 일시적 아닙니다 해놓고 나서니 지금은 또 어떻게 해요? 50bp 아니라 75bp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연준입니다. 그 연준 때문에 시장은 다시요. 이걸 보시죠. 그 연준 때문에 중립금리 멀었다 하니까 장 빠졌고요. 오토파일럿 했더니만 또 빠졌고요. 인내심 하니까 시장은 환호했고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때 결국 제로금리 오고 양적 완화하니까 이 장이 왔고요. 일시적 철회하는 순간에 시장 좀 충격받았고요. 한 번 더 가보자 미련 떨다가 또 이 와중에 여기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준은 살피셔야 됩니다. 국내에도 증권사에도 그렇고 몇몇 매체들은 아주 탁월한 패드워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살피셔야 됩니다. 네, 저도 시청자 입장으로서 매일 아침 진짜 전략 정말 잘 시청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이야기 여쭤볼게요. 원달러 환율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주 만에 지금 1,260원대에서 마감은 했습니다. 네. 현재 통화스와프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뭐 한쪽에선 1,300원도 돌파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분분한데요. 외환시장 동향도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 네. 주시죠. 어제 뭐 1,266원까지 밀리면서 끝났던 환율, 밤 사이에는 또 지금 한 75원대, 거의 또 9원 내지 10원 전일 종가 대비 또 이렇게 반등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그림 보시죠. 달러원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를 겹쳐놨습니다. 뭐 한눈에 보이시죠? 지금 우리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가 강한 와중에 우리 환율만 하락하는, 원화만 강해질 수 없다는 거 인식하시고요. 그럼 달러가 어디쯤 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2002년부터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의 그 한 6, 7년에 가까운 달러, 글로벌 달러 약세, 그 도도했던 자고 나면 환율 떨어지고 자고 나면 환율 떨어지는 그 시절. 그러다 금융위기 터지고 난 이후에 이 흐름인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는 달러 강세도 올만큼 왔네 싶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달러가 바깥에서 계속 강해진다면 우리도 결국 끌려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그 속도만큼은 늦출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달러 강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환율도 올라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 진짜 전략 그리고 그동안의 진짜 전략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다시 볼 날을 기약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